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손노동기입니다. 자, 드론. 정말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서 아주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드론의 작동에도 전파는 꼭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스마트 드론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 현장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드론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LTE나 5G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자율비행이 가능한 차세대 드론이 등장해 활약하고 있는데요. 잘 맞게 찾아왔겠죠? 맞는 것 같은데요? 드론이다, 드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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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여기 드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왔는데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먼저 해주시죠. 예. 저희는 클로버 스튜디오고요. 드론 3D 드론 관제 플랫폼을 주력으로 리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드론 관제 플랫폼은 UAM, UTM 기반으로 주력을 하고 있고 실내외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빌리티와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그런 서비스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드론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무인 비행 장치의 항공교통 관리 시스템도 중요해졌습니다. 잘 찾아온 게 많네요. 여기에서 드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뒤쪽에 보니까 거대한 드론을 또 이렇게 만지고 계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드론 관제 플랫폼이다 보니까 네. 다양한 하드웨어 업체들에 대한 어떤 기능 검증들을 위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하드웨어를 연구 개발해서 제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드론에 고성능 소프트웨어 센서를 탑재해야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연구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소형 드론이 있어요. 우와! 예. 이야, 저 이렇게 작은 드론은 처음 보는데 제 손에 한번 올려봐도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위에 센서 장비들을 통해서 네. 어떤 실내 측이랑 어떤 알고리즘 통해서 군집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군집 비행이라고 하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 밤하늘을 아주 반짝반짝 예쁘게 수놓았던 그 비행 말씀하는 거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네. 실외에서는 이제 GPS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비행하기가 수월한데 저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실내 측위를 통해서 그런 위치를 결정하고 그런 실내 군집 비행을 하는 조금 다른 기술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실내 군집 비행 여기 왔으니까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예, 당연하죠. 예, 저쪽으로 가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보여주세요. 너무 귀엽다. 엄청 기대돼요. 공간이 한정적인 실내에서 드론이 어떻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는지 기대되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럼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실내 군집 비행 저희 테스트장이고요. 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실내 장비들, 측위 장비들이 있고 지금 장비라고 하면 어떤 것들인가요? 기본적으로 UW 기반의 앵커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VR 장비들이 달려서 실시간으로 측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또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이 군집 비행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단 보통 실내에서 하게 되면 GPS가 신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실내 위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또 삼각 측량 기반의 알고리즘과 또 이 전파를 이용해서 어떤 TOA라고 하는 도착 시간을 활용한 알고리즘 아니면 TDOA라고 해서 시간 차이를 이용해서 거리를 계산하는 알고리즘들을 기반을 하고 있고 드론 기반의 비행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오차를 보정해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군집 비행 실제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볼 수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너무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떴어! 드론이 좁은 공간 안에서 정교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딱 일정한 간격이나 이런 게 높낮이가 이렇게 딱 맞네요, 진짜. 위치 측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로들을 미리 저희가 만들어서 우와! 멋있다. 한치의 실수나 사고 없이 묘기를 펼치는 드론.
작은 벌의 춤 같은 드론의 묘기를 감상해 보시죠. 너무 멋져요. 와.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이 군집 비행할 때 드론이 서로 충돌하지도 않고 정말 잘 비행을 하던데 이렇게 충돌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원리가 어떤 걸까요? 이게 사전에 네. 저희 뭐 충돌 회피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희 자체 시뮬레이터가 있어요. 그거를 경로를 이미 시뮬레이팅하고 생성해서 안전한 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리 촘촘하게 드론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했기 때문에 충돌이 없다는 건데요. 사람이 일일이 조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드론. 어떤가요? 멋지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드론이 어떻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어둠이 내린 시각, 대전의 한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드론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 강의에 참여한 건데요. 다양한 연구에서 응용을 하실 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대단했습니다. 원래 모태는 이쪽에서 사왔더라고요. 드론 수업을 이끄는 오상은 대표. 드론 코딩을 가르친다는데요. 요즘 초등학생들에게도 인기 있다는 드론 코딩이 뭔지 궁금했습니다. 드론이 이제 하드웨어가 있다면 그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를 해서 드론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래밍인데 그걸 이제 요즘 줄여서 이제 코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 원론적으로 따진다 보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코딩을 통해 드론의 모터를 컨트롤하는 건데요. 이게 실제 내부에 있는 이 모터 내부를 뜯어보시면 드론의 모터를 컨트롤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파입니다. 수업에서 배운 대로 드론 모터가 움직일 수 있도록 코딩을 하자 기계가 생명을 얻기 시작했는데요. 날개가 힘차게 움직이는 모습 보이시죠? 유선은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무선이 되면 전파로서 원거리까지 원거리가 물론 이제 블루투스다 보니 100m, 200m까지 가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30m 범위 내에서는 선 없이 무선으로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반드시 드론 쪽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드론이라고 하는 원 제품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유인이 아닌 무인으로서 조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무인으로 제어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라디오 컨트롤인 바로 무선 주파수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드론이 한 마리 새처럼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것이 전파 덕분인 거죠. 이번에는 야외에서 어떻게 여러 대의 드론이 통제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천에 있는 클로버 스튜디오 본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어떻게 또 통제가 되는지 제어가 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 네. 여기에서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이쪽에 저희가 이동해서 네. 근데 저한테 실외에서 드론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 통제센터로 또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곳이 통제센터가 맞나요? 여기가 관제소는 아니고요. 일단 그 관제소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렇군요. 왜 여기서는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외적인 관제, 드론 관제를 할 때 저희 소프트웨어를 보고서 오퍼레이터들이 관제하는 것입니다. 관제를 하면서 가장 좀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일 특히 드론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무인 항공기다 보니까 이제 고도 정보가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그걸 저희 소프트웨어는 이제 3D로 그걸 다 정체적으로 구현을 하고 있는 상태고 조종기로 조정하는 게 아닌 원격으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비행 경로가 되게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행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드론 여러 대가 동시에 움직이려면 정말 오랜 연구와 기술력이 또 필요하잖아요. 이 클로버 스튜디오의 드론 플랫폼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또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 소프트웨어가 매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라고 하는 최대 건전품 전지회에서 소프트웨어 부문으로 혁신상을 받았어요. 이게 도심 항공교통 UAM 기반이고 이제 저희 제품이 드로우라고 하는 3D 드론 관제 플랫폼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 드로우라는 기술이 어떤 거죠? 드로우라고 하는 게 일단 심플하게 얘기해서는 드론 관제 시스템인데 보통 업체들이 드론 관제 시스템 하게 되면 2D 기반에 많이 제어를 하게 돼요. 저희는 그걸 풀 3D 기반으로 구축을 했고 실제 항공 촬영을 통해서 그 3D 기반의 공간을 실제와 같은 환경을 구축합니다. 그럼 이 드론 플랫폼이 어떻게 좀 운영이 되는지 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까지 받은 플랫폼의 기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이 네. 저희 UAM, UTM 관련된 혁신상을 받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드로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고요. 지금 실시간 관제를 통해서 저희가 비행 경로를 세우고 그걸 드론들이 다기종들에 대한 드론들을 실시간으로 비행하고 그걸 모니터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이게 도심 쪽에 여기 송도인데 그걸 저희가 3D 기반으로 웹 기반으로 다 구축을 해서 이런 드론들과 에어택시, 저기 PUAV 같은 기체들을 다 중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드론길이라고 해서 항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시간 영상을 받아서 관제를 할 수 있고요. 보니까 정말 기술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 그렇다면 이 맵이 기존에 있는 이 다른 맵이랑 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3D라고 하더라도 어떤 공간적인 높이적인 부분은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3D 건물이나 지형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시각화하는 맵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기술을 통해서 구축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를 봤을 때 이 드론이 더욱더 이제 발전을 한다면 우리 일상에서 어떤 것까지 좀 가능할 것 같으세요? 안 그래도 저희가 최근에 영월에서 저희 관제 시스템으로 배송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배송했어요? 피자랑 우와. 치킨 같은 간단한 것들을 배송했습니다. 사용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드론은 저희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경로를 비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3D 맵을 구축해서 이거를 지금 여기 실제로 비행하면서 배송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 드론은 자체 무게만 오, 신기하다. 그래서 이렇게 드론 영월적인 비행장이 있어서 드론 비행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착륙하고 3천 이체지적으로 바꿔서 저희가 비행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이런 기술력은 이제 이 기술력이 뭐 드론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좀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드론뿐만이 아니고 모빌리티 측면으로 어떤 통신 엣지 시스템 같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통합 관제 드로우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어떤 임무 처리를 하고 어떤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합 관제다 보니까 이제 드론에서 오는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시켜서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어떤 지능형으로 경로를 생성하고 중간에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특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달 등 이동수단 외에도 스마트 드론의 활약은 다양합니다. LTE-통신이 적용된 스마트 통신을 활용해 지하철 선로의 시설 점검과 기지 정찰도 가능한데요. 기존에는 교량 등 시설을 점검할 때 사람이 직접 했습니다. 스마트 드론을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촬영한 영상을 통해 즉시 교량의 균열 등 이상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론이 교량을 시설 점검하는 모습을 볼까요? 교량의 상부와 측면, 하부를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이 없이 비행해 촬영하면 영상을 통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차량
대지국이나 태양광 패널 같이 사람이 일일이 점검하기 어려운 시설물도 드론을 통해서 편리하게 점검이 가능한데요. 또 손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시설 이상을 알려주는 AI 솔루션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지하철의 차량 기지와 같이 넓은 곳도 드론이 정찰합니다. 관제센터에서는 드론이 촬영하는 실시간 영상을 활용해 침입자나 화재 등을 감지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드론의 활약 정말 대단하죠?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국제 소방 안전 박람회를 찾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최첨단 소방 장비와 화재가 났을 때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장비들이 한자리에서 전시되고 있었는데요. 그중 한 부스에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서 뭐 어떤 거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저희 그 소방청의 요청으로 국제 소방 안전 박람회에 저희 스마트 드론 전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드론이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서 밑에 보이시는 그 소화탄 9개를 장착해서 그 화재를 끄는 소방 드론입니다. 소방 드론도 스마트 드론의 일종인데요. 어떤 장치가 부착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드론에 부착해서 드론의 영상이나 관제 데이터를 무선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5G 혹은 LTE 통신보드입니다. 드론용으로 특수 제작돼서 진동이나 그 IPv4 정도 등급의 방수 역할을 하고요. 현재 여기 보이시는 게 5G 통신보드, 그리고 LTE 3밴드 통신보드, LTE 통신보드에 RTK라 하면은 이제 정밀 추기할 수 있는 칩이거든요. 그 RTK 칩이 내장된 RTK LTE 통신보드, 통합 통신보드 이 세 가지를 저희가 개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방 드론은 어떤 시스템과 기술이 적용돼 작동하는 걸까요? 비행 경로를 지정하면 드론이 자율비행 가능하고요. 그리고 드론이 찍고 있는 영상은 실시간으로 저지연으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대의 드론을 하나의 관제 시스템에서 확인 및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AI가 2초 만에 화재를 감지했고, 근데 진짜 화재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판별하기 위해서 열화상 카메라로 전화해서 실제 온도를 측정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500도 이상의 온도가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화재를 판별했고, 이렇게 관제 시스템에 화재라는 아이콘이 뜨면서 화재 경고를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RGB 스냅샷, 열화상 스냅샷 이렇게 확인해서 정말 화재인지 아닌지를 관리자가 판단해서 신속하게 소방서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똑한 스마트 드론. 그렇다면 소방 드론은 어디까지 기능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소방 분야에서는 불꽃과 연기를 드론의 AI 카메라로 포착을 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고, 그게 이제 앞으로는 점차 더 발전이 되고, 그래서 대상물은 사람 혹은 특정 자동차 이런 것까지 확대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다양한 드론과 드론의 활약을 만나봤는데요. 불 끄는 드론, 농약 치는 드론, 배달하는 드론 등등 우리의 삶 속에 드론이 더 깊이 들어온다면 우리의 일상도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바다, 산, 도시, 그리고 어두운 골목까지 누비는 하늘의 주역.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의 미래가 더욱더 기대됩니다.